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거대한 개의 존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나 독일 셰퍼드와는 차원이 다른 크기와 힘을 자랑했던 무시무시한 포식자 말입니다. 이 놀라운 동물들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수백만 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진정한 거대 생명들이었죠.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개과 동물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바꿀 만큼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이름조차 생소한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개과 동물로 기록된 한 종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고양이과 동물들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표범, 제규어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전 세계 국가 중 약 78%가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약 580만 년 전 후기 마이오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통해 완벽한 사냥꾼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턱 그리고 유연한 몸놀림이 그들의 무기죠. 그런데 고양이과 동물들만이 유일한 강력한 육식동물은 아닙니다. 개과 동물들 역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늑대, 코요테, 여우,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개과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회색 늑대조차도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회색 늑대의 크기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는 눈표범과 비슷한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현실을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정말로 거대한 개과 동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화의 역사를 보면 분명 더 큰 개들이 존재했을 법도 한데 말이죠. 오늘날 큰 고양이과 동물들과 맞설 만한 크기의 개들은 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의문은 많은 생물학자들과 고생물학자들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런 거대한 개들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전에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화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지구상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개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활한 대륙을 누비며 생태계의 최고 포식자 역할을 담당했죠. 당시의 북아메리카 대평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고 그들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시대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존재가 바로 에피키온이라는 동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체는 역사상 가장 큰 개과 동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피키온의 발견 역사는 무려 16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처음으로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초기에 발견된 정형 표본은 아래턱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지만 늑대와 비슷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를 일반적인 늑대의 한 종류로 분류했었습니다. 당시 고생물학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정확한 분류 체계도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완전한 형태의 화석들이 계속해서 발굴되면서 특히 온전한 두개골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에피키온의 두개골 구조는 일반적인 늑대보다는 오히려 사자나 하이에나의 것과 더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확장된 아버금니의 형태가 매우 독특했는데 이는 뼈를 부수는 데 특화된 구조였습니다. 이런 특징은 현재의 하이에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했죠. 하지만 전체적인 골격 구조는 분명히 개과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고생물학자들은 이 동물의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류학상 매우 흥미로운 수수께끼였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에피키온이 보로파지나이라는 특별한 악과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과 동물 진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죠.
보로파지나이는 개과 동물의 세 가지 주요 계통 중 하나로 뼈를 부수는 특화된 이빨과 깊고 강력한 턱, 그리고 특이하게도 5번째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독특한 그룹에는 총 66개의 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1600만 년 동안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번성했었죠. 이들의 다양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크기는 여우보다도 작은 것부터 회색 늑대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것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마치 현재의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에피키온은 진정한 거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피키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를 넘어선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정도니까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은 3가지입니다. 에피키온 사헤보스와 에피키온 이소도는 상대적으로 작고 날씬한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가 되면 독일 셰퍼드의 2배에 달하는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괴물은 에피키온 하에다이였죠. 이 종은 보로파지나이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체구를 자랑했으며 당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에피키온 하에다이는 몸 길이가 약 2.4m에 달했고 어깨 높이는 거의 1m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크기는 현재의 어떤 개과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이는 회색 꽃만큼 길고 야생 사슴만큼 키가 큰 수준이었죠. 실제로 이 정도 크기라면 웬만한 성인 남성의 허리 높이까지 올라올 정도였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게는 105kg에서 130kg 사이였는데 이는 표범보다 훨씬 무겁고 큰 제규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가장 큰 늑대들도 기껏해야 80kg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크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화석 증거에서는 약 175kg에 달하는 개체도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간 크기 수컷 사자와 맞먹는 무게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개과 동물을 통틀어 가장 무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체격 덕분에 에피키온은 다른 개과 동물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큰 먹이들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아메리카에는 거대한 초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이 이들의 유일한 장점은 아니었죠. 에피키온은 정말로 파괴적인 물기를 자랑했거든요. 그들의 턱 구조는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큰 송곳니가 턱의 뒷부분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이빨 끝으로 집중되는 힘이 극대화되었고 강력한 턱과 거대한 물기 근육들이 이런 힘을 더욱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에피키온의 물기 힘은 약 6,500N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거대한 아메리카 악어의 물기 힘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런 수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힘으로 이들은 텔레오케라스처럼 길이 4.2m, 무게 2.1톤에 달하는 긴 주둥이 코뿔소 같은 거대 동물들의 두꺼운 가죽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뼈를 산산조각 내는 것도 문제없었죠. 이런 능력 덕분에 에피키온은 당시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석 증거와 서식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에피키온들은 현재의 늑대나 아프리카 들개처럼 무리를 이루어 협동 사냥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성이 강한 동물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거운 체중 때문에 장거리 추적 사냥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팀워크를 통한 사냥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혼자서 느리지만 큰 먹이들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늙거나 병든 대형 초식동물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에피키온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뼈를 부수는 특화된 능력이었습니다. 넓고 피라미드 형태의 확장된 어금니 덕분에 뼈를 쉽게 부숴서 그 안에 영양이 풍부한 골수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식습관은 화석화된 배설물에서 대량의 뼈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에피키온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뼈를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죠. 이는 수렴 진화의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에나와 에피키온은 서로 가까운 친척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 다 뼈를 먹는 동일한 능력을 독립적으로 발달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응은 영양분 섭취를 최대화하는 데 매우 유용했으며 특히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는 생존에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진화적 전략이었던 셈이죠. 다른 포식자들이 살코기만 먹고 떠난 사체에서도 에피키온들은 뼈를 부숴 골수를 먹음으로써 추가적인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이는 생태계에서 청소부 역할도 겸했다는 의미입니다. 에피키온은 대략 2100만 년 전부터 480만 년 전까지 약 162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오랜 생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육식동물 중 하나가 되었죠. 화석 기록을 보면 당시 생태계에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지층에서 발견되는 에피키온 화석의 양을 보면 이들이 당시 북아메리카 전역에 널리 분포했으며 상당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놀라운 동물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600만 년 동안 번성했던 거대한 개들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죠. 에피키온이 멸종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설이 유력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밀로돈을 비롯한 많은 대형 고양이들은 에피키온이 사라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이 멸종의 주원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설득력 있는 설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지구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생태계 전체가 에피키온과 같은 대형 포식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이가 되는 대형 초식 동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서식지가 축소되면서 이들 거대한 개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죠. 큰 몸집은 오히려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북아메리카의 초원지대가 숲으로 변화하면서 넓은 평원에서 대형 먹이를 사냥하던 에피키온들의 사냥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피키온의 멸종이 거대한 개과 동물 시대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대형 개과 동물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다이어울프입니다. 다이어울프는 대중문화에서 늑대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진짜 늑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종족이었습니다. 최근 유전자 분석 결과 이들은 현재의 늑대와는 500만 년 전에 갈라진 완전히 다른 계통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들 역시 상당한 크기를 자랑했지만 에피키온만큼 거대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다이어울프는 빙하 시대까지 생존하면서 인간과 공존했던 마지막 거대 개과 동물이었습니다. 에피키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구 생명체의 놀라운 다양성과 진화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수백만 년 전 지구상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존재했고 그 속에서 이런 거대한 포식자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자연은 긴 진화의 역사 중 한순간에 불과하며 과거에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동물들이 지구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피키온과 같은 고대 거인들의 존재는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환경 변화가 어떻게 생물종의 운명을 좌우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더욱 의미 깊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